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주혜진 작가의 작품 그림자 발자국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자 발자국 주혜진. 뉴스를 끝낸 여자 앵커가 마무리 인사를 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길게 하품을 하고 눈물을 질끔거리며 리모컨을 들었다. 침대에 모로 누워 채널 검색을 시작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분명 손가락은 부지런히 채널을 돌리는데 머릿속은 카렌더를 더듬고 있었다. 특별히 볼 일 있는 것도 아니었다. 25일? 아니, 26일? 벌써 5월이네. 세월 참 빠르다. 오늘따라 형광등 덮개 안에 거뭇거뭇한 하루살이들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눈을 질끈 감아보지만 고장난 조리개처럼 벌어지는 눈꺼풀은 죽은 하루살이에 신경이 쓰이게 했다. 벽을 향해 몸을 옆으로 틀었다. 가로와 세로의 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무늬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함께 골랐던 격자 무늬의 도배지다. 나는 습관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선을 쫓는 행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 머리만 땅에 대면 잠이 든다고 투정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리는 것 같았다. 요즘처럼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아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엉뚱한 생각에 실없는 웃음이 나왔다. 잠을 재촉할수록 달아나는 것이 마치 식어져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불 속을 빠져나왔다. 어두컴컴할 줄 알았던 거실은 밖에서 들어온 빛에 의해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뗐다. 잔 줄 알았던 둥이가 정수기에서 물을 뽑는 날을 흘낏 하더니 끙 소리를 내뱉고 돌아 누웠다. 그런 둥이의 모습을 주시하다가 층계방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 둥이가 열고 들어가 똥을 싸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나는 층계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막상 방 앞에 섰을 때는 여자가 나가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잡았던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서 오려는데 불현듯 여자가 낮 동안에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무엇을 하다가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집을 나서는지 궁금증이 밀려들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쉰 다음에 여자의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다는 듯이 방문을 밀쳤다. 방에 들어서자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거실에 쏟다시피 뿌려놓은 방향제와는 다른 향기였다. 고향들녘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꽃을 연상케 하는 기분 좋은 냄새였다. 은은한 향기가 전신을 휘감고 돌았다. 나대는 심장을 억누르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꽃과 나비가 그려진 커피잔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아끼던 것인데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내가 장식장에서 꺼내주었던 것이었다. 여자가 커피를 담아 마시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나는 괜히 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여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카디건으로 서서히 옮겼다. 내 심장의 박동수는 점점 빨라졌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며 화끈거렸다. 잠을 설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요의 때문인 것 같아 쥐어짜듯 소변을 보았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있던 아들방 스피커 소리가 잠잠해졌다. 수시로 제 몸을 핥은 둥이도 깊게 잠들었는지 조용했다. 알람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느껴질 무렵이었다. 문득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지 않고 평일에만 와 있을 거예요.
했던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럼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오면 되겠네. 가족들이 허락할까요? 가장이 하는 일인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농담처럼 던진 내 말에 되묻는 여자의 말투가 진지했다. 여자의 말이 너무 간절하게까지 들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굳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해놓고 지민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깟 보증금 몇 푼 받고 집 열쇠를 맡겨도 탈없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저녁 뉴스를 보는 내내 아들이 우려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불편할 일 없을 거예요. 여자는 책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저도 식구들 귀가하기 전에 집에 가봐야죠.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벽시계 속에서 튀어나온 뻐꾸기 울음과 흡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12번을 채워 울고 들어가는 플라스틱 쇠의 창문이 닫혔다. 와 있을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부러 방까지 얻으려는 건 무슨 취미래? 내 혼잣말이 갑작스러웠는지 여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덩달아 벌어진 입을 앙다물고 입술을 잘근거렸다. 헤아릴 수 없는 대답들로 얽혀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가끔 정체모를 당혹감에 휘둘릴 때가 있다. 오늘따라 얼굴까지 화끈거리는 통에 설빛 들려던 잠이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손가락을 부채처럼 활짝 펴서 입을 가렸던 모습이 어른거렸다. 여자의 손가락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쥐엄질이라도 부리는 것 같았다. 심장 박동수에 비례하는 감정의 부피도 커졌다 작아졌다 종잡을 수 없었다. 부풀려진 속내는 낯선 욕망으로 변이된 것 같았다. 무기력한 낭근만큼이나 시들해진 내 상상력을 들쑤셔놓는 것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실타래처럼 얽힌 생각들을 끌어안고 밤새 놓지 못했다. 4번인가 5번일지도 모를 뻐꾸기 소리도 들었을 것이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윤중로 한복판에 아내와 함께 서 있었다. 아내는 떨어지는 꽃잎들을 잡으려는 듯 두 손을 편 채로 팔을 들어 올리더니 두 손을 모았다 폈다. 살포시 내려앉으려던 꽃잎 몇 개가 손바닥에 닿는가 싶더니 슬쩍 비껴갔다. 빈손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허망해 보여 두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려다 눈을 떠보니 층계빵 여자였다.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잠에서 깨었을 때는 아침 8시가 넘어 있었다. 사무실에 앉아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스크랩했다. 문득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당장 불이라도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외출 중입니다. 연락주세요. 라는 표지판을 유리문 손잡이에 걸었다. 출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다시 문 앞까지 몇 번 오갔다. 내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 여자가 당황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급히 승용차에 올라탔다. 왠지 집으로 들어서는 뒤통수가 간지러워 머리를 몇 번 만지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신발이 눈에 들어와 흠칫 놀랐다. 언젠가 밑창에 달아 너덜거리는 아들의 신발을 보고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져 가슴이 울컥했었다. 그날 지민의 손을 끌고 신발 가게부터 찾았던 기억을 더듬은 후에야 아들의 것임을 알았다. 낮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자에게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휴역한 상태라는 말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몰려와 혼란스러웠다. 여자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둥이가 현관으로 달려나와 꼬리를 흔들었다. 여자는 지민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우동을 시켜 함께 먹고 있었다.
먹기 좋게 조각낸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처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갑작스런 마주침에 두 사람은 모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북받쳐 올랐다. 나도 모르게 식전이라는 거짓말에 여자가 라면을 끓였다. 라면을 꺼내고 냄비를 들어 올리느라 몸을 움직일 때마다 여자의 허리와 힙선이 드러났다. 트레이닝 바지 옆 나란한 두 라인이 쌍둥이 터널처럼 보였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두 줄로 붙어있는 다몽색 띠는 몸의 윤곽을 따라 팽팽하게 서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을 의식했다. 여자는 야채와 달걀로 고명을 올린 라면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자꾸만 가빠지는 숨을 고르느라 이미 포화 상태일 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여자가 주는 밥과 커피 그리고 과일까지 먹느라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야 했다. 지민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떠있는 시계를 보면서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건넸다.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을 보자 벼랑간 포만감이 몰려왔다. 비어둔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들도 연이어 떠올랐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나는 신발을 꿰어차듯 하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이의 걸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리처럼 뒤뚱거리면서도 발을 옮길 때마다 삑삑 소리나는 것이 마냥 신기했나 보다. 발에 힘을 줄 때마다 탁구공처럼 붉어지는 종아리 근육은 언제 또 연그렀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첫돌 무렵 아들의 잔상이 흐릿해질 무렵에야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들의 이병통지서를 받아놓은 탓일까? 지민이의 어릴 적 모습만 어른거린다. 엄마의 손길이 절실해진 탓인지 싶다. 아이에게만큼은 남다른 애정을 썼던 아내가 아니던가. 잊었을 법한 얼굴이 얼핏 스쳤지만 부질없는 생각들을 떨치기 위해 널려있는 사진들을 밀쳐놓았다. 그때서야 내가 왜 다락에 올라와 있는지 생각이 떠올랐다. 지민이 수첩을 찾아달라 했던 것이다. 수첩을 찾기 위해 포개져 있는 책들 사이에서 낡은 수첩을 빼려는데 핸드폰의 벨소리가 안방에서 울렸다. 수첩을 그대로 두고 전화를 받으러 다락방 계단을 내려오는데 둥이가 여자의 방문을 발톱으로 긁고 있었다. 나는 계단에 그대로 서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몸의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민소매 차림으로 거실을 나오는 걸 보면 그녀는 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둥이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안방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안방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둥이를 뒤따랐다. 둥이와 여자가 안방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벨소리가 멈추었다. 둥이가 발로 안방문을 밀자 열린 문틈으로 침대 옆에 있는 화장대가 보였다. 아내가 사용했던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다. 화장품 용기들을 보고서였을까?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둥이가 쌓아놓은 똥을 발견했다.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앗소리를 손으로 틀어막았다. 지민이 수능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흰색 말티즈를 사왔다. 녀석은 눈이 크고 영리했다. 또 하는 짓마다 귀엽다며 지민은 녀석의 이름을 둥이라고 지어줬다. 둥이는 매일같이 혼자 집을 지켜야 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인지 슬리퍼나 쿠션을 물어뜯거나 볼일을 보도록 준비해 놓은 배변 패드를 피해 아무 장소에나 볼일을 봐놓았다. 다행히 여자는 검은 바둑알 같은 둥이의 똥을 비켜섰다. 여자가 둥이의 똥을 발견하고
물티슈로 거실 바닥을 닦아냈다. 둥이는 살금살금 여자의 발끝으로 다가가더니 벌러덩 드러누웠다. 패드 응가를 해야지. 여자는 허옇게 드러내놓은 둥이의 배를 간질거리며 말했다. 개똥을 거두어내는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손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는 여자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사라졌다. 가게 앞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 건너편 식당으로 들어가는 335 무리들을 보면서 나는 점심시간임을 깨달았다. 먹을 것만 보면 애교를 부리는 둥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요즘 들어 좋아하는 삼겹살 굽는 냄새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털까지 듬성듬성 빠지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일만은 아닌 듯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둥이는 제 집에서 꿈쩍하지 않았다. 둥이 대신 층계방 여자가 인기척에 놀랐는지 방문을 열었다. 나는 눈인사를 하고 둥이를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는 어쩐지 둥이가 기운이 없어 보였다며 둥이를 안고 나와 건네주면서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이럴 때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나와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퉁명스럽게 계상대를 봐요. 괜찮겠나. 해놓고 이동 가방을 열었다. 여자는 축 늘어진 둥이를 가방에 넣는 것이 안쓰러운지 가방에 넣었다 다시 보도모 안고 앞서갔다. 의사는 열이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둥이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둥이를 안고 병원까지 와준 여자가 고맙기도 해서 일식집을 찾아 들어갔다. 식당에는 때를 놓친 사람들인지 식사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인지 여러 팀이 식사 중이었다. 우리는 세팅되어 있는 상으로 안내받아 앉았다. 갑자기 시장기가 올라왔다. 먼저 나온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그러다 보니 정작 회가 나오자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꾼답시고 아픈 둥이를 안고 다니느라 수고해서 자연산으로 식혀줬더니 한 점도 안 먹는다고 타박했다. 여자는 마지못해 회 한 점을 깻잎에 싸서 입에 넣었다. 오물거리는 입을 보면서 언젠가 층계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동안 여자를 볼 때마다 솟구치는 궁금증을 꾹꾹 눌러왔다. 나는 궁금증을 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답해 주겠냐고 물었다. 여자는 뜬금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다. 먼저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슬퍼서. 뺨을 맞을 각오로 어렵게 꺼낸 말인데 여자는 피식 웃었다.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지르는데요. 여자는 농담스럽게 말하고 나서 꿈이라고 했다. 무슨 풀지 못한 한이라도 있어요? 꿈을 꾸면서 울게. 그러게요. 남편도 처음에는 신경 쓰는 듯 싶더니 걔 꿈꾸느라 용 쓴다며 신경 끊었어요. 여자의 대답이 남편과는 무관하다는 말처럼 들려 더욱 궁금해졌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면 한 맺힐 일이 뭐가 있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입을 앙다문 채 귀를 막았다.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식당이 떠나가도록 소리칠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기가 민망스러워 내려놓았던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 결혼하고 20일 동안 시어머니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여자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여자가 말을 할 때마다 종료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 사람 되라고 하는 말이려니 하고 참아지더라고요. 뭐 자주 듣다 보니 무감각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친정에서 배운 게 뭐가 있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자는 긴 숨을 내쉬며 앞에 놓여있는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취직을 했어요. 몇 시간만이라도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어 보려고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인가 봐요. 어떻게 된 게 퇴근 시간이 10분만 늦어져도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제 구두발 소리를 듣고 할머니 치맛바락을 붙잡고 울었대요. 엄마 좀 그만 혼내라면서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며칠 동안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던 것이. 하필이면 그때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먼 여행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교통사고였어요. 친정부모 얘기를 하면서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여자가 빈 물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나는 컵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다.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질 않아서였다. 여자는 컵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물기가 어려있는 여자의 눈망울을 보면서 아주 잠깐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는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때 나는 일이 전부라고 여겼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강의 겨운 소리 하지 말라며 귓등으로 들었다. 아내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말았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제법 오랜 기간을 불면증에 시달렸다. 나는 술을 마신 다음에야 잠이 들면서도 외롭다고 가출한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집 나간 아내를 용서해버리면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아 아내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옹골차게 붙잡고 살았다. 멀쩡한 집을 두고 방까지 얻은 제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처음 얘기를 꺼낼 때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였다. 여자의 누그러진 음성이 겨우 추스려 놓은 내 마음을 흐트려 놓은 걸까?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하는 소리가 아내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울음 같은 미소를 짓다 말고 최소한이 먼저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눈만 껌뻑거렸다. 잠이요?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 풀려고 하면 할수록 엉키는 실타래 같아요. 그런 탓에 꽤 오랫동안 수업을량에 시달렸어요. 내과를 찾아갔더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래요. 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먹기만 하면 졸리고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은 것이 이건 아니다 싶어 신경 안정제를 모두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름 살 길을 찾아 나선 곳이 부동산이었어요. 잠 한번 마음 놓고 자고 나면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서요. 긁어 부스럼이라더니 여자에게 꿈을 꾸면서 운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귀에 신음소리가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한가한 시간에는 마음이 더 짠해지는 것이 가슴이 답답하기까지 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다. 문득 층계방 여자가 집에 오는 날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핸드폰 단축키를 눌렀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음악이 흘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물린 후에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다. 또 잤어요? 하고 물었다. 여자는 바뀐걸요. 조금 멀리 와 있어요. 했다. 나는 목에 걸린 조금 멀리 어디요? 소리를 꿀꺽 삼켰다. 누구랑 갔냐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지그시 눌렀다.
그냥 전화를 끊으려니 어색해서 오늘은 집에 들리지 못하겠네요. 하고 말았다.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도리질 해보지만 부인할수록 둥이를 동물병원에 맡겼던 날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음식점에서 나와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승용차를 탔을 때였다. 출발하려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음이 울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지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성질 급한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려는데 긴장이 되었는지 안전벨트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핸들을 잡았던 손까지 동원했다. 좌석을 더듬다 보니 완전히 포옹하는 자세가 되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안전벨트를 잡은 채 그대로 동작을 멈추었다. 당황한 여자는 내 손에 있는 벨트를 빼앗듯 당겨맸다. 여자는 전철역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면서 고개만 숙여 보이고 달려갔다. 한 번쯤 되돌아보지 않을까 해서 후면경에 눈을 붙박고 있었지만 여자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전철 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는 여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지민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들어 지민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겸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방송사마다 진행하는 뉴스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락 프로그램도 그게 그거였다. 늘 즐겨보던 나는 자연인이다도 재미가 없었다. 홈쇼핑 채널을 몇 번 돌리다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둥이가 없는 거실에 앉아 있어서일까? 남의 집에 와 있는 기분까지 들었다. 나는 둥이의 집이나 청소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층계방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잡은 문고리를 밀었다. 문은 힘없이 열렸다.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벽면에 도배해 놓은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했다. 동물은 물론 흔치 않은 꽃과 나무와 풍경까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장면이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림이 눈길을 끌었다. 키 작은 나무 아래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풀밭에 누워있는 고양이를 부리로 쪼아대는 다른 까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배가 불룩한 어미 고양이는 귀찮은 듯 발로 까치를 쫓고 있었다. 다른 그림들에 비해 어둡게 표현된 연필 소면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다. 몇 번을 지웠다 다시 그렸는지 지우개통이 책상 위에 잔뜩 널려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치우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조급해졌다. 늘 하는 문단속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두를수록 처음 해보는 일처럼 느껴졌다. 간신히 문단속을 끝내고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열려다 그만뒀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 시간이 혹시라도 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계단 난간에 걸터 앉았다. 산수유 나무가 드리워진 그늘 밑에서 거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탁자에 올려져 있는 감색깔이 곱다. 속살이 비칠 만큼 탱탱하고 윤기가 흐른다. 잘 익은 가미로 창을 통과한 햇살이 나른한 듯 걸쳐 앉는다. 옆에는 감과 함께 시골에서 보내온 밤대추 배가 놓여 있다. 부모님이 농사 지은 것들을 보내온 것이다. 지민이 우렁각시 오거든 꼭 챙겨주라 했다. 아침에 밥하고 반찬을 하느라 식사 시간이 늦어져
설거지를 못하고 쌓아놓을 때면 층계방 여자가 대신해 준 것이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그리고 둥이의 일도 미안하고 고마웠던 모양이다. 둥이가 여자의 슬리퍼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아도 불평이 없었다. 옷가지들을 죄다 물어뜯어 놓았을 때도 둥이를 야단치지 않았다. 구석구석에서 치우지 못한 둥이의 똥을 발견하면 그것을 치우기도 했다. 이런 여자의 모습에 감동해하던 지민이 우렁각 씨에게 가지째 꺾은 단감도 빠뜨리지 말고 선물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자도 방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과일들을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실었다. 여자가 주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확인하고 주소를 물었다. 여자는 매일 다니는 길은 심심하다고 하면서 굳이 자기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자 했다. 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키느라 천천히 운행했다. 여자는 도로에 서 있는 나무와 풀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꽃에게는 이름을 몰라서 미안하다 했다. 가끔 내 얼굴을 바라보며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면 그냥 공주꽃이라고 불러줄게 했다. 은사시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도로를 달릴 때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그때 은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여자가 몸을 차창 쪽으로 돌려앉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논밭에 널려있는 태비용 집더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힘들게 꺼낸 말을 그만 멈추었다. 처음부터 여자는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진 우산을 접어서 들고 다녀서일까? 머리가 찌근하다 싶더니 목까지 따끔거렸다. 사무실로 가려던 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침대 위로 올라오는 둥이를 내쫓고 전기장판에 온도 조절기를 올렸다. 전신에 감겨드는 훈기를 느낄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둥이가 급히 달려나가느라 거실에서 미끄러지는 소리도 들렸다. 징계방 여자일 거라는 생각에 일어나려다 말고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이제 막 햇빛에서 걷어온 듯한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여자의 시선은 욕실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욕실문이 열렸다. 근육이 도드라질 정도로 얇은 삼각 팬티만 걸친 지민이 손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여자가 우윳빛이 도는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지민의 몸을 닦아주었다. 손놀림이 늘 그려왔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웠다. 지민은 냉장고에서 오렌지와 거봉을 꺼내 씻는 여자를 바라보며 홈시어터의 스피커를 켰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외면하기 위해 열려있는 문을 살며시 닫았다. 문틈으로 들리는 영화 효과음과 대사 사이로 간간히 끼어드는 목소리는 눈으로 보고 있을 때보다 더 은밀하게 들렸다. 벼랑간 두 사람이 꼭 끌어안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 한다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부정하면 할수록 상상력은 증폭되었다. 껍질을 벗겨 입에 넣어주는 포도알갱이를 지민이 다시 여자 입속에 넣어주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두 사람을 향하여 손을 허우적거렸다. 꿈이었다. 온몸이 미끈거렸다. 손바닥으로 땀에 젖은 이마와 뺨을 문질렀다. 정신을 가다듬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거실은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 창문으로 훔쳐보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이혼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빈 공간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장식했다. 아내가 아끼던 소금 항아리에 가득 담아놓은 해바라기 조화도 그대로 두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갑자기 터져나온 재채기와 함께 향수를 뿌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장미향이었던가? 아니, 프리지어 향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사용했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나직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발길이 멈춘 곳은 지민의 방이었다. 한 뼘쯤 열려있는 방문을 밀었다. 지민이 침대에 누워있다. 몸을 일으켰다. 여자가 먹기 편하게 받치고 있던 죽그릇을 든 채로 일어섰다. 여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민이 언제 오셨냐는 인사를 하는 중에 기침이 나와 인사를 미처 다하지 못했다. 비가 와서 이제 한기가 느껴졌어요. 보일러를 켜러 들어왔는데 지민 씨가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변명인지 말해놓고 고개를 떨궜다. 갑자기 심한 멀미 증세를 느꼈다. 몸도 마음도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나인데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는 여자가 야속했다. 섭섭한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한창 나이에 무슨 얼어 죽을? 언성이 높아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아들을 향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 지민이 일그러진 얼굴을 찢겨들었다. 그래요. 이제 아버지답네요. 껐하면 패는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저도 엄마처럼 없어졌으면 좋겠죠? 나는 고함을 지르며 거실로 나가는 지민을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지민이 거칠게 닫고 나간 문에 플라스틱 컵과 쟁반이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다. 여자의 집은 서울 근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였다. 산책로와 연결된 산이 가까운 고층 건물에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트렁크에 실려있는 짐꾸러미를 떠올렸다. 혼자 들고 걷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에게 살고 있는 동호수를 물었다.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려는데 잠깐만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이 나와 있어서요. 라고 하는 여자의 음성이 낯설었다. 나도 모르게 여자의 얼굴을 살피게 되었다.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낯빛이었다. 어찌나 표정이 굳어있는지 한마디 말도 섞을 수 없었다. 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선이 룸미러에 멈췄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노인에게 달려갔다. 나는 차를 적당한 곳에 세워두고 뒤쫓아갔다. 마침 며느님이 와서 다행이네요. 유양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노인의 바지를 올려주며 말했다. 선생님, 언제부터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산책까지 하시더라고요. 갑갑하셨나 보다 싶어 밖으로 모시고 나왔는데 길바닥에 주저앉아 큰일을 치르셨지 뭐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다음 날에는 괜찮으셔서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 또 그러시네요. 집 밖으로 나와서까지 이러시면 어떡하라고. 무심결에 듣게 된 여자의 혼잣말이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리고 머릿속에서 둥둥거렸다. 나는 민망해하는 여자의 얼굴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아들이 마중 나오기로 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크고 작은 짐꾸러미 사이로 보이던 여자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가뜩이나 힘에 붙이는 짐을 하나 더 얹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찮았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길이 밀리기 시작했다. 견인차와 구급차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아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정체가 심해지자 틈만 나면 끼어드는 얌체족들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하며 달리는 것을 포기했다. 마음을 비운 탓인지 여유가 생겼다. 그 빈자리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어왔다. 언젠가 비어있는 1층방을 보여주기 위해 손님을 모시고 집에 간 적이 있었다.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 생각이 나서 3층 베란다로 달려올라갔다. 난간에 걸쳐두었던 침대 커버를 걷어내려오는데 층계방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려고 창문 쪽으로 바짝 다가갔다. 앓는 것 같기도 하고 울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 신경이 곤두섰다. 현관문을 열었다. 소리를 들었는지 층계방 여자가 거실로 나왔다. 반쯤 감긴 눈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언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비가 와서 이불 거두려고요. 해놓고 콧등을 만지작거렸다. 괜히 잠자는 사람만 깨었나 보다며 얼른 들어가 자라고 했다. 어색해진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서둘러 밖으로 나왔었다. 고속도로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마른 침만 삼키는데 여자의 눈과 흡사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입안이 텁텁했다. 5대가 넘도록 피지 않고 있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다. 순간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민이 중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였을 때였다. 집 나간 엄마를 만났다고 내게 따기를 맞았다.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고 때리기부터 하는 아버지한테 누군들 붙어있겠냐며 두 눈을 치켜들고 대들었다. 나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하마터면 동창놈과 눈이 맞아 나갔는데 용서할 수 있겠냐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급히 나오느라 챙기지 못한 담배를 아들이 피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입도 대지 않은 담배였다. 기분 전환을 위해 휴게실에 들렀다. 자판기에 지폐를 넣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는 동안 무시로 주차장에 도착돼 있었다. 집에서 기다릴 둥이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차문을 여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사내아이가 지나쳤다. 충동을 피하려고 멈칫하다가 들고 있던 캔커피를 떨어뜨렸다. 쏟아진 커피를 닦기 위해 물티슈를 꺼냈다. 물티슈에서 복숭아 향이 나는 듯했다. 층계방 여자가 넣어둔 것이었다. 둥이에 똥을 치우던 여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처리하면서 터득했을 거라곤 짐작도 못했다. 요양사가 방문해서 도와주는 동안 쉬러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상, 여자가 개똥을 치우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처리하지 않았던 일이 목에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불편했다. 개운치 않은 마음을 토닥이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사내아이가 되돌아왔다. 아이는 죄송하다며 손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를 보는 순간 엊그제 입대했던 지민의 모습이 떠올랐다. 짧게 깎은 머리에 눌러쓴 모자를 슬쩍 올렸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하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내놈이 눈물을 보이면 어떡해? 나는 가슴에 내려앉는 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목소리를 돋았다. 실은 엄마가 암이래요.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간병해줄 사람이 없나 봐요.
저도 입영 통지 받고 찾아갔다 알게 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로부터 아내와 동거했던 놈이 전부인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혼한 부모의 양쪽 사정을 헤아리느라 마음고생했을 아들 생각에 콧등이 시큰거렸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